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현입니다. 오늘 주말 및 다음 주 기상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및 다음 주 기상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동아시아 주변 기압계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위성들에서 관측한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부근 기압계를 나타낸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해 놓은 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크게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 이 세 군데의 기압계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눈을 남쪽으로 돌려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아열대 기단이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면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쓸고 내려갔던 정체전선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남쪽 먼바다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아열대 기단이 힘을 강하게 받아서 정체전선을 북상시키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눈을 북쪽으로 돌려보면은 이제 동시베리아부터 넓게는 오호츠크해까지를 보시면 하나의 커다란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보다 북쪽을 기원으로 두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성 순환이 동시베리아 그리고 오호츠크해 해상까지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저기압성 순환은 결국은 이 저기압성 순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서쪽에서부터 한반도를 향해 차고 건조한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저기압성 순환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순환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저기압성 파동이 아니라 전리저기압 형태로 발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앞서 살펴본 남쪽과 북쪽의 시스템과는 다른 보다 위쪽에 대기 상층의 기원을 둔 티벳 고기압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시피 이 티벳 고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돌고 있는 고기압성 순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기압성 순환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향해서 남하에 왔고 그 결과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형의 도움을 받는 곳들을 중심으로 어제 그리고 그제 새벽에 대단히 강한 강도의 강수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그림들은 내일인 19일부터 다음 주 그중에서 특히 다음번 정예 브리핑 전인 24일까지의 기압계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19일부터 20일까지 당장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대로 서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과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성 순환 가장자리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 만주를 지나서 연해주로 동진하는 과정에서 저기압 후면을 따라 추가적으로 침강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한랭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발달한 한랭전선은 단순히 저기압을 따라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대신에 한랭 건조한 공기가 침강해서 남하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훑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한랭전선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하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열대 기단 또는 덥고 습한 공기 사이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한랭전선의 강도와 속도의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난 이후인 21일부터 22일까지는 위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침강해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으로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하강기류가 기본적으로 지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나라 상공의 기압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기압성 순환이 되겠는데요.
아까 최근 동아시아 기압계를 설명드렸을 때 저기압성 순환이 파동이 점점 전리저기압으로 발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1일, 22일경을 전후로 해서 이 저기압성 순환이 완연한 전리저기압의 형태로 발달하게 되고 이게 또다시 블로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인 23일, 24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호츠크의 부근에는 전리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발달한 전리저기압 그리고 서쪽에서 지형적인 요인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티벳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다시금 북서쪽에서 상층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추가적으로 남하하면서 침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남하하는 한랭 건조한 공기는 결국 지상 부근의 저기압을 발달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발달되는 저기압의 위상이라든가 발달 정도에 따라서 날씨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고 이 부분 뒷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1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레인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고 있는 수치 모델 강수 예상도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서쪽에서부터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발달된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훑고 내려가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를 모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점에 이 전선의 강도나 이런 수증기량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강수량 같은 경우는 60에서 70mm 수준으로 어느 정도 제법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강수를 강하게 트리거링 시킬 때 필요한, 즉 비구름을 강하게 발달시킬 때 기초적인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대기 하층의 수증기량의 소스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서해의 해수면 온도를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아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내리는 강수의 강도는 이전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 분석이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 상층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대기 약 5.5km 부근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500헥토파스칼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때 초록색으로 나타낸 곳일수록 초록색이 진할수록 바람이 빠른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이 특히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부근에서 대단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것은 결국은 북서쪽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침강하고 남하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남하하고 있다. 즉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천천히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밀어주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통과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강수 시나리오를 살펴보시면 19일 오후부터 20일 이른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20일 새벽부터 낮까지는 남부지방과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가운데 전라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한랭전선 전단에 위치하고 있는 남서풍의 흐름에 따라서 공급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또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한랭전선성 강수가 가장 강해지는 시점은 아무래도 대기 경계층이 낮아져서 수증기 공급이 원활해지는 동시에 전선이 조금 압축되기 쉬운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가 가장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권을 소나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에는 20에서 70mm,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와 강원 영도, 그리고 전북을 제외한 남부지방에는 5에서 50mm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수 강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한랭전선이 남하하는 과정 중에서 지형과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는 곳들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에서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전선면상의 모든 지점에 균일하게 비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랭전선을 뒤쪽에서 밀어주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서 한랭전선이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전선이 압축돼서 강화되는 곳과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끊기는 곳들이 군데군데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한랭전선성 강수가 통과하는 와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강수량은 범위로 포함된 부분으로 전달을 드리지만 국지적으로 큰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랭전선이 남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한랭전선의 강도라든가 이동 속도에 대해서는, 이동 속도적인 측면, 즉 실제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는 이 세 장의 그림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모델,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서 초기 조건을 조금씩 바꿔서 계산해서 산출된 앙상블 멤버들이 모의하고 있는 북쪽의 공기의 세력, 그리고 남쪽의 공기의 세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선들이 북쪽 공기의 세력, 그 다음에 오렌지색 선들이 남쪽 공기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가지 특징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모델들의 평균장,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평균장의 위치는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모델 내에서 앙상블 멤버들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당장 내일 오후쯤부터 시작될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남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에 해당할 정도로 제법 큰 상황입니다. 즉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기단의 세력이라든가 위상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과거 진행됐던 브리핑들의 상황을 되돌아볼 때 당장 내일이나 모레 나타나고 있는 시스템임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난 부분이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본 결과, 지금 오른쪽 아래에서 보고 계시는 전지구의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가강수량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의 전지구 가강수량 분포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와 그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는 곳들을 중심으로 수증기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동아시아와 그 주변 기압계가 대단히 수증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증기가 많은 것은 그냥 공기 중에 물이 많고 꿉꿉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대단히 많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것이라는 것은 결국 공기가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말하면 동아시아 부근의 기압계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9일과 20일 내리는 강수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표될 기상 정보와 통보문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강수 시종 시점이라든가 강수량, 그리고 이동 속도적인 측면이 변동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3일 전후를 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증기 모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리저기압, 그리고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다시금 북서쪽을 기원으로 두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서 남하하고 있는 모습들이 모의 영상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 850헥토파스칼 상당온이, 즉 대기 중에 기온과 수증기량을 모두 고려한 상당온이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북서쪽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상당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남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서쪽에서 남하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결국은 또 다른 강수 시스템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세 모델의 결과의 그 차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강수 시스템이 발달할 것은 세 모델이 모두 일관되게 모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할지, 어디에 발달할지, 언제 발달할지, 얼마나 강하게 비를 뿌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분석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23일 오후와 23일 오전과 오후 쪽에 강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서 현재 중기예보 23일 오전과 오후에 강수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고 있다시피 지금 시스템의 발달 정도라든가 위상이라든가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강수 유무나 양, 강도에 대한 변동성 또한 정말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아시아 기압계 전반에 변동성이 대단히 큰 영향이고 한반도를 뚜렷하게 점유하고 있는 기압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일 전후 강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 시스템들 또는 가능성이 있는 강수 시스템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앞으로 온도 경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온은 그럼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서울과 제주의 수치 모델들이 예상하고 있는 기온 경향을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상황 속에서 기온이 크게 하락하거나 통과한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남서풍이 강하게 불게 됨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에는 동풍 또는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기온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겠는데요. 이때 서울과 제주의 큰 차이점이라면 결국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얼만큼 가깝냐, 그리고 한랭전선의 통과 시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치 모델들이 내놓은 결과와 저희가 알고 있는 수치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오차 그리고 실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된 중기예보 기온 분포를 보시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평년보다 다소 높은 값을 유지하지만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평년과 유사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고 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점선 형태로 표시된 평년값을 보시더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를 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볼 때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가겠다이지 기온이 급격히 하락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겠다는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기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수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일 강수 가능성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강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수를 도입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뒤로 변동될 수도 있고 강수 유무에 대한 변동성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중기예보 그리고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 이후 부분이 지금은 강수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강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동아시아 기압계를 살펴보면 아까 제가 최근 동아시아 기압계 경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점유하고 있는 특정 기압계나 기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열대 기단,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찬 공기를 대표할 수 있는 전리적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 사이의 가장자리, 즉 세 개의 서로 다른 힘이 센 기단의 가장 사이에 끼인 마치 고래등 사이의 새우와 같은 그런 신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 기단 사이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그 각각의 기단이 얼만큼 확장하고 얼만큼 약화되는지에 따라서 이 이후 날씨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후반 이후의 날씨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소통드리겠고 필요시 저희가 계속해서 생산해서 제공해 드릴 기상정보 통해서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단 요약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한랭전선이 남하하면서 19일 오후 중부지방부터 영향에 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9일 오후부터 20일 이른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일 새벽부터 낮까지는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 20에서 70mm, 서울, 인천, 경기 서부 남부지방, 전북을 제외한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 영동에 5에서 50mm가 되겠고요. 특징적인 측면을 볼 때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가 가장 비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동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대단히 큰 상황, 즉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남쪽과 북쪽 기단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 강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동 속도, 이동 시점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놓친 부분이 한 부분인데 20일 새벽부터 낮까지 강원 영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에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동풍 계열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강원 영동의 동풍 강수 형태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23일 전후 강수 같은 경우는 강수 가능성의 경우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강수계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강수계 발달 정도와 위상에 따라서 강수 유무와 시점, 강도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반도를 뚜렷하게 점유하는 기압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대단히 크고 남쪽과 북쪽의 기단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서 기온이라든가 강수 유무의 변동성은 큰 상황이다. 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기엔 아직 시기상조로 분석된다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